또 집에 이게 또 하숙생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 계시는구나. 그러셨구나. 요즘에도 그렇게 하숙생 받아서 운영하시는 집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 이렇게 예전 그 시트콤 드라마라든지 다른 드라마 상에서 이렇게 하숙생 어떤 그런 모습 같은 거 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 상에서도 따로 이렇게 하숙생으로 지내는 친구가 있었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제 이해했어요. 채팅창 보고 이해했다. 한국말을 끝까지 봐야 안다고 채팅창도 멘트를 끝까지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였네. 괜히 제가 또 섣불리하게 판단할 뻔했네요. 그런 개념에 그런 건 노코멘트. 옆에서 괜히 그거 보시면 어떡해. 그 채팅글 보시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면 설거지 정도는 시키세요. 아니 진짜 하다못해 설거지나 거실 청소나 그런 거를 시키세요. 시켜야 돼요. 요즘 하숙생은 하겠죠. 안 시키면 안 해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냥 안 해요. 뭐라도 딱딱 부러지게 타당성 있게 논리 정연하게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반박을 못하게. 난 집 이사가기 전까진 캣빵 안 할 거니까 그때까진 안 할 거지롱. 너무 착한 방장님, 사회생활 착해서 큰일이시네. 아니 뭐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냥 방장님이 장가를 가셔야 대화가 원활하든 방장님이 오염되겠네. 그런 거 아니어도 저도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중에 컨텐츠로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제 자신 평소 신념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아직 솔로고 저도 뭐 그런 가정생활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미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죠. 사실 말 그대로 뭐 결혼 안 해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런 측면인 거니까 괜히 이제 좀 제 자랑같이 들려질까봐 지금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제 모습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 신념적인 부분이나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라고요? 저기 너무 가셨다. 상상이 너무 가셨네. 또 다음번 꿈꾸셨을 때 그때는 아예 적극적으로 포렘들한테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좀 더 괜찮을 거니까. 아니 제가 나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아니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운을 떼기도 전인데 어디까지 지금 갑자기 상상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하숙생 이야기 초점 나오다가 지금 얘기가 저의 어떤 지금 가치관적인 부분, 그거에 대해서 진중하게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가셨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채팅을 볼 때도 한국말을 끝까지 봐야 알아듣는다를 채팅도 끝까지 봐야 이해가 되겠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아시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사도 볼트 너트가 맞아야 딱 탄탄하게 조여들 수 있고 하는 건데 쿵짝 맞추기 참 힘드네요. 자, 섣부른 상상은 금물입니다. 그만해요. 그만해. 누님들 제발 stop it. 멈춰.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알아듣는다고 내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앞서들 가시니까 그러죠. 아까 얘기할게요. 이제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제서들 막 들어오지? 시청자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뭔 상황인 줄 당황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들 들어오시는 거야. 미치겠다. 자, 지금 하는 얘기는 평소에도 그렇게 잘 꺼내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평소 제 그냥 일기장, 제 속 안에 있는 일기장에 담아뒀던 그런 이야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시간에 갑자기들 들어오셔가지고 하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신기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시냐. 저는
그랬어요.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오시는 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 시청자분들이. 아니 왜 이 시간에 갑자기 왜 갑자기들 들어오시지? 희한하다. 지금 갑자기들 들어오신다. 아니 이거 지금 제목만 봐도 그냥 단순히 포레스텔라 팬 그냥 숯별 라디오 오늘 13회 이게 단데 누가 소문냈어요? 누가? 그래 뭐 일단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숯별 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후원 도네로 응원하고 싶으신 분은 아프리카로 들어오세요. 유튜브 말고요. 아이 뭔 소리예요. 전혀 그런 건 아니라니까. 아무튼 이제 얘기할게요. 진짜 이제 제 돈 걸지 마세요. 지금 뭐 몇 분 들어오시든 일단은 진행할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7살이죠. 그러니까 16에서 17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 나름대로 제가 그때 제 모습을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냥 그 당시 제 또래들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뭔가 그 또래 친구들한테 좀 초점을 안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극히 자연스럽게라고 해야 되나? 17살 그러니까 고1 딱 올라서는 순간부터 그때 이제 명절 맞이하잖아요. 이제 설날이 됐든 추석이 됐든 명절 오기 전부턴가? 네, 명절 앞두고서는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대신에 설거지는 내가 맡아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그쵸 꾸준히, 물론 이제 일일이 매일 그걸 지키지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17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지내오고 하면서 부엌 설거지 일 하거나 정리 청소하고 하는 거는 거진 제가 도맡아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부엌에서 많이 활동도 하시고 부엌에서 이것저것 막 음식 준비부터 많은 것을 이게 해주시는데, 뭐 가령 반찬통 무거운 걸 옮기신다라든지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뭘 식자재 그릇 같은 거 막 꺼내시고 그럴 때 힘들고 하실 때 제가 그냥 서슴없이 그냥 엄마 그 필요한 거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그냥 제가 이제부터 조금씩 설거지는 그냥 도맡아서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서는 제가 고무장갑을 붙잡고 거진 설거지통 앞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했었죠. 말 그대로 틈 나면 그냥 밥 먹고 이제 설거지하는 타임이 되면은 이제 제가 자동적으로 먼저 고무장갑 끼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어머니 옆에서 멀찌감치 이제 눈대중으로 설거지도 하면서 눈대중으로 어머니가 식사 준비하실 때 무슨 요리 하시나 하다못해 가장 기본적인 밥 짓는 것부터 냄비밥 하는 것부터 해서 찌개거리나 계란말이 소소한 반찬 같은 거 만드시는 거 설거지하면서 옆으로 눈대중 이렇게 막 보고 했었죠. 부엌 일 하는 거를 그냥 조금씩 좀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완전히 뭐 제가 집안에서 뭐 부엌을 완전히 뭐 점령해가지고 막 뭐 음식까지 막 다 잘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제 그 마음을 그냥 그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1일 때 정말 친하게 지낸, 지금도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제 중학교 동창이자 단짝 친구였던 그 친구네를 이제 놀러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호칭 부르는 것부터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이제 저는 어릴 때니까 그냥 뭐 요즘도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가 크든 작든 뭐 나이가 뭐 얼마나가 됐든 간에 그냥 내 부모님을 부를 때 뭐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아빠 엄마 이렇게 뭐 좀 나이가 들면서는 뭐 호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중학교 때 부모님들이 중학교가 집에서 조금 멀어서 막 차로 데려다 주곤 하셨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그 친구만 자기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중1 때 나이에. 중1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벌써 한 14살? 기껏해야 14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친구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고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센세이션으로 다가온 거예요. 뭐지? 나는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이 친구가 엄마 아빠를 그렇게 존칭을 붙여서 부르는데 어린 나이에 약간 좀 신선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확 놀라고 이런 거 말고,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색하다라든지 나빠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한번 좀 바꾸는 연습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거지를 하겠다라는 마음 먹고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비록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긴 하지만은 아빠 엄마 아들로서 아빠 엄마한테 대할 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하면서 태도를 이렇게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제가 집안에서 흔히들 잘 안 할 법한,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가장 손에 안 될 만한 집안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집안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배이고 집안에서의 하나의 활동이자 생활이 되어버리니까 조금씩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성인이 되면서 군대 가기 이전, 이제 사실상 또 군대 가면서 부모님이랑 또 떨어지니까 이게 자식인 제가 없는 막 그런 공백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앞두고서도 하여튼 뭔가는 나는 집안에서 역할을 하나는 해야겠다. 뭐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하는데 집안에서만큼 좀 가장 눈에 안 띄면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나라도 해야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이나마 그 집안 일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고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부모님을 코칭을 좀 바꾸기 시작했죠. 하여튼 저는 그게 좋았어요.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표고 부모님을 이렇게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자녀로서 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자식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표현이 좀 너무 어려운 단어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나는 그건 솔직히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만큼은 우리 아들 참 착해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이뻐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냥 부모님한테만큼은 이렇게 인정받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집안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저는 말 그대로 부담을 갖거나 하는 건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청소는 기본이고 웬만해서는 그냥 밥 먹고 나서는 거진 제가 다 고무장갑 끼고서 고무장갑 아예 제가 챙겨놔요. 제가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딴 것만 정리하시고 쉬시라고 그렇게 해서 집안일을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크게 뭔가 내가 바쁜 일이 있거나 다른 개인적인 바쁜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이상 어머니랑 종종 코로나 이전에 작은 슈퍼부터 해가지고 큰 마트 어떤 장 보러 갈 때도 어머니랑 좀 자주 쇼핑을 많이 다녔었어요. 나름 그 쇼핑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나 언니나 동생이나 해가지고 여자분들끼리 다닐 때는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막 구경하고 보러 댕기고 매장을 그냥 한 바퀴 쭉 돌아다니고 왜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장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쇼핑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물론 옷을 사 입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번 걸쳐 보기도 하고 구경도 해보고 뭐 음식 같은 것도 고를 때도 우리 집은 이런 음식을 자주 구해다가 드시는구나 하고 그때그때 뭐 해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그 코너에 가서 어떤 음식을 고르시는지 같이 따라 댕기면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제가 짐꾼 노릇을 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구경하는 거 같이 보고 같이 구경하고 하면서 그 물건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 같은 거 뭐 길든 짧든 짐꾼으로서 도와드린다는 측면이 가장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그 아이 쇼핑 그런 거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 스케줄이 이렇게 바쁘게 그 쇼핑하는 날과 겹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쇼핑하는 거 그렇게 막 지루하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살 건 아닌데 본인이 그걸 이제 물건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뭐 아닌 것 같아 아쉽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냥 안 사면 그만인 거니까 나도 그냥 은근히 이런 거를 그냥 어느 정도 잘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면이 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한테 지루해 한다거나 이런 면을 많이 안 갖고 있네? 라고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집안에서 제가 아들로서의 역할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좀 달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건 물론 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뭐 제가 뭐 당장 뭐 결혼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사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가장이 만약에 된다 그런 어른이 된다 했을 때 나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 부분은 이런 거는 하자 좀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좀 갖기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막 대하고 이럴 때도 지금 제 친한 절친들 중에는 벌써
세 커플이 벌써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무리가 있는데 결혼한 친구들 어쩌다가 카톡으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도 낳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으로서의 어떤 고충, 남자로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집에 와서 가정을 또 돌봐야 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도 이제 정말 그전처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글쎄 나는 과연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좀 해보기도 했고, 막상 내가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도 저런 가장의 위치에 딱 갔을 때 그때 가서 혹시나 내가 마음이 변질된다라든지 내 속에 이제 단점으로 갖고 있는 내 속에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말고, 이런 좋은 점 말고 그 좋은 점이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항상 인간은 동전과 같이 양면성 다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 반대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 좋은 면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면이 돋보였을 때 이게 상대방이 또 실망해버리면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런저런 여러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비록 솔로지만은 딱히 커플들이 뭐 막상 그렇게 부럽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뭐 지금 솔로라고 해서 허전한 감은 있어도 당장 뭐 크게 지금 아쉽다라든지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누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만큼 뭐 저도 제 자신만 놓고 보면 사실 저도 부족한 게 되게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면허증만 있지 운전도 아직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더 세상적으로도 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나 경제, 정치, 어떤 시사, 이런 사회생활 돌아가는 정보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고, 제가 공부머리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좀 한편으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자존감이 확 높아지지 않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원인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일전에 제 리액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리액션 영상도 찍으면서도 아마 언급을 좀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호감이 가는 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상은 그분한테 다가가기도 멀리 계시고 흔히 뭐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저만, 일단은 저만 알고 저만 그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눈여겨보고 알아가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다른 일반인들 같은 이제 그런 위치에 계신 분도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혼자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요즘은 그냥 그분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뭐 운 좋게 SNS 상으로라도 하다못해 쪽지라도 뭐 주고받건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딱 그 바람만 갖고 있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더 대범해지고 여유로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마음은 열려 있으니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가족이란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넓혀주는 관계라고 했어요. 끄덕끄덕.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는 올 거예요. 네, 그쵸?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편집된 것만 보다가 생방은 처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숯별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폴의 스텔라, 응원하는 남자 미라클 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아무튼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 영상 마지막 이미지 컷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의미를 담은 이미지를 심을 거다라고 아마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거를 이제 원래는 썸네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게 썸네일로 보이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게 그냥 아무것도 그림이 뭔가 눈에 확 들어온 것도 없고, 이거는 썸네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간 건데, 말 그대로 맨 땅에서 시작해서 한 알의 씨앗을 심어서 그게 이제 자라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채널과 이 라디오 생방송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맞다면은 아마 내일 올라간 영상부터가 아마 완전히 뿌리가 나오고,
이제 땅 위로 새 싹이 막 올라갈 그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어떤 순서, 시간적인 순서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미지적으로 숲이 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 처음 자라는 어떤 모습과 과정, 또 이 마음을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 드리고 하면서, 나중에 제 컨텐츠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그 그림을 이제 채워가는, 볼 때마다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그림이에요. 저도 그래요. 막상 편집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이게, 이 이미지가 이렇게 자랐을 때 내 채널이 얼만큼 성장해 있을까. 물론 이제 이미지는 쑥쑥 커는데 채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딜 수는 있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만들면서도, 특히 그 마컷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도 만들면서도 참 많이 궁금해지는, 내가 진짜 이 그림만큼 나도 이만큼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또 혹시 모르죠? 저도 이렇게 나가다가 사건을 제가 시간 속에서 보내면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거 모르는 거니까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다채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도화지 삼아서 이 미라클 제이라는 사람이 포레스텔라 응원을 하면서, 또 같은 숯별 팬분들과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또 다른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또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성장을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이루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제 꿈을 더 크게 키워서 진짜 원하는 목표까지 다다르는 꿈을 꾸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가 이뤄내는 성과적인 부분들, 그런 많은 부분들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노력하면서 달려가 보려고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무슨 어려운 얘기, 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개가 따다다다닥 자연스럽게 좀 깔끔하게 좀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 아까 시청자분 중에서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립하시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겠네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집에서는 어머니는 제발 좀 나가자. 너는 언제 가니? 이러시면서, 야, 네 방 언제 독립 안 하니? 네 방 비우고 네 방에다가 김치냉장고 좀 옮기고 방에다가 좀 이것저것 좀 물건들도 좀 창고방으로 좀 쓰든지, 언제 방 빼? 저한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던지시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독립을 하든 만약에 결혼을 하든 나가게 된다라고 치면은 사실상 말이 그런 거지 가장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가 빈말은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상 너 독립해야지, 뭐 장가 가야지, 너 맨날 평생 혼자 살 거야, 이런 걱정을 또 하시면서도, 제가 막 농담식으로 그래요? 그럼 나 내년에 그냥 독립할까? 막 이렇게 던져드리면은 또 그게 또 한편으로 서운하시는지, 근데 너 없으면 집안 청소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또 누가 하고, 무거운 거 같이 장 보고 이러면은 들어줄 사람 없는데 누가 하냐. 그러니까, 아니 왜요,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빠 또 일 나가시고 바쁘고 없으면은 엄마가 또 혼자니까, 그러니까 내심 또 그런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어머니들 마음이, 엄마 마음이 농담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던지시는데, 근데 그냥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은 같이 우스갯소리로 좀 웃으면서, 그냥 농담으로 제가 에이 뭘요 하면서, 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튕겨서 그냥 이렇게 무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죄송하죠. 좀 어머니가 제 또래 친구네 집 아들들 결혼했다는 소식이라든가 또 아는 지인들이 또 누구누구 아들 딸들 다 시집장가 다 갔대더라, 뭐 손주 봤대더라, 우리 아들은 손주 언제 보나, 이런 멘트 던지시고 할 때마다 저는 제 한편으로는 그렇죠. 나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속마음은 이렇게 던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던지자니 이 말 자체가 나는 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왜냐면 지금 순간순간도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죄송한 게 너무 많거든. 지금은 제가 직장을 안 다니는데, 지금은 좀 늦가기 대학생 신분이라서 직장은 안 다니거든요. 한 군데를 뭔가 오래 꾸준히 다닌 게 아니고 몇 년씩 끊어서 다니다 관두고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오래 잘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을 했더라면, 그랬다면은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랬다면 나도 일찌감치 손주도 봐드리고 떳떳하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주 딱 안겨드리면서 짝꿍도 시켜 세워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드디어 뭐 만났다 이런 식으로 좀 고백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보실 때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해 보일 텐데, 행복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제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제가 한 얘기 제가 되봤네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얻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내가 유튜브 이걸 막 인터넷 방송 하는 거며 유튜브 이런 거 하는 거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당장 뭐 돈이 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막 내가 뻥튀기 해가지고 큰 사람이 되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와중에 혼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마음을 갖고 그냥 또 그러고 있으니, 다른 부분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만 저는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고 그냥 맡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